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에 증인 출석했는데 이 재판에 출석해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다. 이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만 1년 부탁드려요.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대장동 건가요? 그분 누굽니까? 김영한테 6억 간거 대장동 그분이 누굽니까? 대장동 그분 김영부 원장이랑 전진산 씨 할 때 뇌물을 건네주신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건가요? 법정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입국하시고 이전 대표 측으로부터 뭐 접촉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정진상 김영수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 사실이 있나요? 그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까? 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이른바 재판장에서의 이 발언이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원래 지금 김만배 씨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자기 지분은 뭐 얼마 안 된다.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실 쪽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재판장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직접 본인이 신문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느 분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이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들으신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화면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진술의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예, 기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의 변호사의 진술이 과거의 진술과 지금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언론사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시장을 예. 향해서 10년 넘게 찔렀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은 아주 솔직한 담담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예. 보면 정말 그 진술의 신뢰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 기간 만료된 시점에서 그 재판정에서 진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의심이 있냐면 결국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욱의 진술에 이 바뀐 이유가 결국은 남욱 자신도 자기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검찰과 어떤 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또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남욱하고 같이 있었던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동의 핵심의 중심 인물이 김만배인데 김만배를 통한 네트워크가 다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만배가 중심 인물이고 그 남욱도 그렇고 정의학 회계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는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계에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예. 남욱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고 천화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바로 공표했을 경우에 예. 그것이 과연 오염됐을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이 개발 시행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천화동인 1호죠.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초에 알려졌습니다만은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좀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과 주고받은 녹취록에 보면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제재였고 그 이후에는 자신은 12.15% 정도밖에 지분이 없고 나머지는 이재명 사장실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 남 변호사가 이제 정영 회계사에게 따져 물으면서 2015년 2월부터 이제 그 3월, 4월 사이에 그 얘기를 직접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런 주장을 오늘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는 안 하고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시장실이라고 말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 주체가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분 많았던 게 천화동인 1호에 1호에서 7호까지인데 1호가 얼마 받아갔습니까? 1208억을 배당받아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 절반은 그분 거다. 그분이 누구에는 의심이 됐었는데 오늘 나온 남욱의 답은 2015년부터 난 알고 있었다. 이재명 시장실 거다.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시장실 거다. 그 표현은 뭐냐면 연결되는 게 이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첫째는 SPC를 참여해야 된다. 건설사 넣지 말고 SPC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 지침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은 더 이상 못 가져가도록 초과이익 쪽을 안 넣었고 도시개발공사는 1,800억만 상한선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도대체 이 구조를 누가 짰느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와서 이제 수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장동 일당, 다시 말하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남욱이 모든 루트를 어떻게 되냐. 김용과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그들을 통해서 제시했고 그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사인을 통해서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428억이가 왜 나옵니까? 이 가운데 저 428억을 원래 700억 주기로 했다. 누구한테?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3인의 몫이. 근데 700억을 다 못 줘서 공통경비 빼고 나니까 428억을 주기로 약조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남욱과 다른 남욱이나 유동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이 세 명은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지난해 천화동 1호 관련해서 이 남욱 발언을 조금 들어보고 김만배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해서 검찰에 이제 그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재판에 나와서는 느닷없이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냐라는 말에 대선 전이라 두려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어떤 폭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말을 하고 오늘 재판장에서 진실을 얘기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 대장동 일당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게 제일 예. 중요하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은 또 자기의 개인의 재산에 침해가 예. 올 수 있으니 대답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본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생겼다라고 예. 보고 거기에 지금 답들이 다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민간 개발로 본인들이 100% 할 수 있는 걸로 국민의힘 당시 쪽 정치인과 하려고 했는 걸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시장이 막아서
민간과 공영이 이렇게 반반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서 지금 현재 뭐 그분이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이제 이것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김만배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분해 줘야 될 몫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막 한 건데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서로 유불리에 각각 필요한 만큼 골라서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처음에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재명 시장실도 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욱과 유동규 본부장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는 얘기는 남욱 그 메모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서 상당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의 것이다라고 본인은 직접 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정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100% 전부 김만배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절반은 유동규 것인가? 그러면 유동규 거라고 알려진 것에 또 상당 지분은 또 이재명 시장실에 있었던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민용 부원장 건가? 그럼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개입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진실인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쌓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가 볼 때 진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진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또 변호사인데 법을 공부했는데. 일단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좀 특이해요. 2호부터 7호까지는 그 소유주가 다 개인이에요. 그런데 1호만 법인이에요. 화천대유.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김만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법인이고 그 법인을 이제 그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개인인데 왜 1호만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법인일까? 이게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1호가 1억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얼마를 갖다 남겼냐? 1208억을 남겼어요. 쉽게 말하면 1000배도 더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한 1100 몇십 배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진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돼가지고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제가 거짓말해도 돼요. 거짓말하면 그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욱이 법원에서 한 것은 증인으로서의 그 진술이에요. 선서하고 진술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또 처벌받아요. 위증처벌. 검찰에서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처벌받지 않거든요. 또 다른 죄가 추가된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하는. 같은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의 무게는 경찰, 검찰과 법원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남욱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 추가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법원에서 그 선서하고 하는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라고 일단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거고요. 입국을 해가지고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보다는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다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천화동인을 통해 가지고 배당받은 금액이 뭐 남욱도 1,700억 받았는데 8,720만 원 투자했거든요. 저도 한 800만 원 투자하면 100억 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억 투자해가지고 3,463억이라고 하는 돈을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남시에서 다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성남시 시장실에서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남욱이 그런 진술을 갖다가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도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실제
화천대유 뭐 천화동이 이 공동 배분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김만배 누나, 아내, 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다 같이 있는 뭐 조우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김만배 지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이익 구조였는데 나중에 보면 정영학 회사가 이게 녹취를 하잖아요.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를 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김만배와 남욱의 관계도 보면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의 배분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김만배나 남욱은 서로 처음에는 이익을 공유했지만 나중에 이익을 배분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녹취록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만배는 뭐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난 사람이다. 로비했는데 씨알 하나도 안 먹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남욱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시점에서 자기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는데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당사자인 김만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봤을 때 과연 필요에 의해서 수사와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도 있단 말이죠. 지금 남욱의 일련의 태도를 볼 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의 이제 재판 과정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봤을 때 남욱의 태도로 봤을 때는 자기 방어에 의한 자기 보호를 위한 발언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또 저희들이 얘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남욱이 2013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건넸습니다. 이 가운데 9천만 원을 이제 일식집에서 건넸는데 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종이백 같은데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데 유동규가 그 돈을 받고 바로 옆방으로 가서 이제 누구에게 주고 왔다. 형님들에게 주고 왔다. 뭐 그 옆방에 그럼 누가 있었던 것인가? 정진상 또는 뭐 김용 씨가 있었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과 해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본인의 좌우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천화동인 1호 오늘 남욱 변호사의 진술 얘기까지도 좀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실 직원이라고 지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하십시오.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법도 많아서 스스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옹호하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조응천, 박용진 의원의 얘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